Hello again and welcome back to the another episode of Himalaya Fantastic Four First Step Edition. 히하! 그 일부에 아로니안님께서 우리의 그 영업 비밀을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로니안님께서 우리가 이제 줌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거를 말해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저희도 초창기에는 스튜디오 가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각자 다 다른 데서 사는데 항상 그 홍대 스튜디오에서 모이는 게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코로나 바람이 왔고 뉴 노멀이 시작하면서 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줌이 이게 녹음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맞아. 이걸로 녹음하면 되겠다. 물론 음질은 스튜디오 때보다 나쁘지만 일단은 돈이 안 들고 우리가 교통에 제한이 없어지고 해서 줌으로 만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한 편이 1시간 반도 올리고 막 2시간도 올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30분, 40분 단위로 1부, 2부, 4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줌이 40분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떠들고 싶어도 4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러분들 먹기 좋게 나눠주는 보시기 그치. 요약해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떠들다가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뭐 영업 비밀이에요. 이거 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뭐 이런 느낌의. 지금이야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하면 보고 나서 직후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사는 데가 다 달랐어요. 되게 멀리들 있는데 홍대로 오는데 각자 편도로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스튜디오에 아침에 들어가서 해가 막 뜰 때쯤 들어가서 해가 지고 그러니까 한 7, 8시간을 떠들면서 저희가 한 3주 한 컨텐츠 3개 정도를 녹음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 뭐 먹고 들어갔다가 나와 골방에 갇혀서 무슨 녹음 노예들 같이 녹음을 하고 국밥 먹으면서 또 떠들고 어쩌다 기분 좋은 날들은 뭐가 좀 분이 안 풀린 사람들처럼 카페 가서 또 떠들고 막 맞아. 막 10시간 넘게 떠든 날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가끔은 그런 때가 그리울 때가 있긴 해요. 그 현장의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낭만적인 예. 젊은 날의 어린 날의 추억이 좋을 때였습니다. 뭐 지금도 재미가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판타스틱4 얘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오늘 아, 듣기로는 좋습니다. 핸드엑스님이 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핸드엑스님, 핸 교수님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어떻게? 근데 나는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의 감상이다 보니까 뭐 전 뭐 가르쳐 주는 거였나요? 저도 혼자 떠든 거지. 많은 정보를 또 주시잖아요. 저랑은 다르죠.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또 일단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오, 좋아, 좋아. 근데 생각보다 호불호가 좀 있어요. 이 오, 커뮤니티에 보니까 그게 어. 좀 뜻밖이긴 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셋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운현님이 또 음. 의외야. 또 왜죠? 전 이거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나 핸덱스님이 의외인데 핸덱스님 별로였어요, 그러면? 아로니아님은 왜 얘기를 안 해? 중반까지는 좋았어요. 저는 그 슈퍼맨은 팬으로선 좋았는데 시네필로서 아쉽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네. 판타스틱 4는 시네필로서는 좀 만족 정도고 음. 팬으로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봤어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슈퍼맨 얘기를 했으니까 슈퍼맨 얘기 좀 해보자면 저도 결국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집에 가는 버스에서
초중반부가 딱 슈퍼맨이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참 어떻게 보면 운현님이 그 하는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네. 그 쉽게 쓰여진 시, 쉽게 아, 쓰여진 영화는 그 다른 세계, 이 가상의 이 60년대부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이 레트로 퓨처리스틱한 그 세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큰 갈등도 없고 뭐 큰 고민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히어로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근데 또 히어로가 매력이 있어. 그리고 활동하다 음,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 제가 이번 편 오프닝 영화 영어 멘트를 일부러 그 영화 속에 있었던 테드 길버트 쇼인가요? 그 음, 멘트에서 시작 따왔는데 그게 음, 저는 아 이렇게 슈퍼맨이 나왔어야 했는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어가지고 왜냐면 이해가 가잖아. 왜 사람들이 판타스틱 포를 좋아하는지, 왜 판타스틱 그치, 포한테 그치. 믿고 맡기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야, 이 세계는 판타스틱 포 혼자 알아서 다 처리해. 라는 식으로 크게 개연성에 뭐 따지고 싶어지지 않고 아, 그냥 이 음, 세계구나. 이 세계는 되게 살기 재밌겠다, 즐겁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냥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무튼 슈퍼맨 생각이 계속 났어. 아, 슈퍼맨은 오프닝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쵸.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딱 근데 마침 연달아 본 영화의 오프닝이 완전 상반되게 다르다 보니까 저도 그 점이 여실히 느껴졌어요. 제가 슈퍼맨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렉스 루터의 그 계기, 그러니까 딴 것보다 딱 두 가지. 사람들이 슈퍼맨에게 그렇게 열광할 수 있었던 계기와 뭐 여러 가지 장면들, 그리고 렉스 루터의 그 계기, 이것들만 설명이 됐어도 저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판타스틱 4의 그 초반부에 영상으로 제가 딱 얘기했던 짧게 짧게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되고 그 몰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는 영화라는 걸 보는 이유는 이게 영상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글을 읽는 거랑 영상 매체의 차이는 뭐랄까요? 우리가 뭐 글을 읽는다는 거는 그래도 집중을 하고 그거를 오롯이 좀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상이란 건 굉장히 직관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 어, 화면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슈퍼맨의 그런, 뭐, 핸덱스님은 굉장히 과감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어야 돼. 음, 이해를 해야 돼.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핀트를 잘못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번 판타스틱 4를 들면서 그 오프닝에 대한 차이를 느꼈어요. 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는 것과 보는 것을 구분하는 그 핀트가 더 이상하다. 읽는 것도 보는 거고 보는 것도 읽는 건데 영상을 읽는다는 거랑 글자를 보는 것에 차이를 두는 거? 그게 더 이상하다 아, 생각하고 근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갔던 게 그 직관적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아 갔거든요. 어떤 표현의 방식인 거지 그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눈으로 봐야 되는 언어라는 건 똑같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음, 일단은 오프닝을 보면서 야, 음, 아로니아님이랑 우녀님이 좋아하시겠네. 왜냐면 이거를 안 좋아하면은 완전 투페이스야. 이중인격 아니야. 그치. 당연하지. 슈퍼맨에서 그렇게 뭐 호소를 하던 거를 지금 판타스틱 포가 했는데 요거는 또 요거대로 막 왔는데 또 까? 이거 진짜 이중인격 아니야. 내로남불이지. 그러면 안 되지. 음, 근데 저는 이게 참 일단은 두 분 아로니아님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나는 우녀님이 야 슈퍼맨이 재미없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재밌을 수 있지? 좀 음, 놀랍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게 새로운 시도는 좋았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이게 마부 지들이 마케팅에 그렇게 썼더라고. 뭐 거의 막 부활에 뭐 사활을 걸고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마블 페이지 4때
망했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강하게 말했어. 마블이 아. 망한 순간은 세계가 망했을 때 망한 거다. 뭐 첫 번째 스파이더맨, 두 번째 엑스맨, 세 번째 판타스틱 4가 망해야지, 세계가 망해야지 마블이 망한 거다. 캡틴 마블이 망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마블스가 망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아, 그치. 걔네들은 대박이었고 뭐 최정상을 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 망하는 게 어딨어. 망한 거는 성공한 사람이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잠깐만, 헤드님, 맞는 말씀인데, 마블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망한 거 아닐까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는 DC한테 기회가 왔다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오, how you dare. How dare you! How dare you! 이 작품이 나쁜 작품은 아닐지라도 절대 슈퍼맨보다 나은 작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Oh, better than Superman. 부활과 사활을 건 작품이 이걸로 부활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을까? 이거 절대 박수 못 쳐요. 좋아, 좋아. 아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굉장히 부활했지. 아니, 그 개차반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 했으면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이라는 게, 다시 마블이 그 전성기에 당연히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마블의 그 최전성기까지 가기는 아직 한참 멀었고, 그냥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거의 뭐 상장 폐지까지 내려갈 정도의 곤두박질을 치던 이 회사에 겨우 뭐랄까 이제 옛날에 그냥 평균치 정도에 근접한 굉장히 뭐 노멀하면서 안전한 길을 택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제가 그래서 부활까지는 저도 좀 그런 포인트를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부활까지는 아니고 회복이라 표현했어. 회복했다. 예. 좋네요. 리커버리를 예. 했네요. 리커버리는 됐다. 회복했다라고 응. 그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선두적으로 때려보자면은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야, 제임스 건 불러와라. 이 정도로 전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야, 이게 지금 마블은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저는 이 MCU를 보면서 언젠가는 MCU에서 다크나이트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뭐냐면은 다크나이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마블스러운 걸작을 만들라는 거야. 나는 마블스러운 걸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블은 걸작은 마블스럽지 않은 게 걸작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제가 보기엔 탈마블이야. 그래서 내가 이 MCU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마블이 가진 강점이 있고 그런 걸 좀 기대하고 가는데, 이 영화는 마블이 가진 강점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근데 뭐 보면서 뭐 시네필로선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도 하나 정도 있는 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죠. 좋죠. 근데 내가 마블 영화, MCU 영화에서 가지는 기대치, 이게 해외에선 평점이 진짜 높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탈 마블은 옳은가?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했었어요. 아마 이터널스 때였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터널스가 좀 더 재미로 따지면 더 재미가 있었어. 이 영화보다. 그런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내 기준에서는 진짜 가오갤 3가 마블스러운 걸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걸작은 아니라 생각했어. 가오갤 3는. 근데 이 마블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가오갤 3가 진짜 그 마블스러우면서도 시네필도 만족시키는 꽤나 괜찮은 영화였구나 해서, 이게 참 저는 난 마블스러운 걸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판타스틱 4를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가져온 영화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마블스러움을 잃고 있는 게 난 좀 아쉽다 생각을 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마블스러운 걸작은 이미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로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물론 뭐 좋은 작품 따로 더 많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뭐, 글쎄요. 판타스틱 4 영화에서 마블스러운 걸작을 기대하시는 거는 좀 너무 기대치가 높지 않으셨나, 핸덱스님이? 뭐, 핸덱스님이 판타스틱 4를 좋아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소소하게 제가 이 영화에서 바랬던 건, 그냥 뭐, 판타스틱4를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소개하는가. 이전의 영화들과 다르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너무 그 둠스데이나 시크릿 워즈 떡밥에서 벗어나서 정말 최대한 자신들만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저한테 평가 기준이었고, 그 점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걸작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얘네가 걸작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 그냥 마블 영화 잘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철학적인 주제도 가져오고 그래서 아, 얘네가 아주 별거를 다 하려고 그러네? 이런 음, 걸 보니까 내가 음, 얘네가 걸작을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마블스러워도 좋은데 난 충분히 박수 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견해가 완전 달라요. 저는 그 어떤 것에서도 걸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포인트는 느끼지는 못했고, 되려 저는 저도 그렇긴 해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접근을 했고, 제가 이 어, 영화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 드라마, 드라마 위주로 흘러가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음. 차라리 굉장히 많은 인간 사이의 관계들을 다룬 영화에다가 슈퍼히어로라는 뭐 좀 거창한 양념을 묻혀놓은 그런 영화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초장에 그 판타스틱 4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얘들이 어떤 애들이구나라는 걸 소개해서 집중을 하게 만들고 아까 짚어주셨던 각 캐릭터들이 뭐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돼서 볼 때마다 눈이 즐겁고 각 배우들의 캐릭터에 몰입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각 캐릭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슈퍼히어로와 대중의 관계, 그리고 이 다룬 그, 인간 사회를 다룬 그런 주제들을 뭐 소소하게 잘 묶어놔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와서 저는 너무 흥미롭게 영화 끝날 때까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운현님이 되게 그거를 뭐 저도 똑같은 포인트를 본 건데 그러니까 운현님이 이거 슈퍼히어로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가 중심인 영화다라고 했을 때 저도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사실 뭐 슈퍼히어로는 큰 틀의 액션 영화라고 저는 보고 그럼요. 제가 기대하는 마블스러움이라는 건 사실 그의 액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현님이 말한 대로 이게 너무 드라마의 중심이 돼버리니까 거의 액션의 부재야. 이 정도는. 음, 거의 드라마 영화에서나 나오는 액션 정도보다는 당연히 높지만 음. 이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액션이 없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오늘 분명 하루 종일 푹 쉬고 좋은 컨디션으로 갔거든요. 초중반이 너무 졸리는 거야. 진짜로요? 초중반이 진짜 재밌는데? 초중반이 돌리면, 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슈퍼맨을 피곤한 상태로 갔는데도 잠이 깼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내가 안 피곤한 상태로 갔는데 잠이 오게 만드는 거야. 해가지고 이게 메가박스 리클라이너에서 봤는데 이게 너무 내가 누워서 봐서 잠이 오나 해가지고 내가 음. 일어나서 허리를 펴서 봤어요. 오. 그런데도 하품이 계속 나고 막 손가락을 막 마사지 해야 되고 막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나는 얘네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진중하고 너무 걸작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 자체가 나를 재밌게 해주려는 노력이 안 느껴지는 정도였달까? 그랬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작 비련이 말씀하셨구나. 네, 그러면 바로 말씀 나온 김에 저도 말씀드리자면, 그 트롤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갤럭투스가 아기를 내놓으면 지구를 살려주겠다. 이런 아주 재밌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소재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철학을 갑자기 가져왔다가 이제 그 포인트인데 음, 음. 그건 사실 뭐
뭐 시네필로 봤을 땐 시도는 좋았죠. 음. 재미는 있지. 어. 음.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오히려 이게 운영님이 되게 까야 되는, 정말 쉽게 쓰여졌다가 음. 야, 전 세계가 포탈 만들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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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운영님이 진짜 맹렬하게 까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맞아, 맞아. 독재로 맞아. 외계인 한 명의 말만 믿고 전 세계가 지금 포탈을 만든다고? 지금 사실 내가 보니까 판타스틱4 자체가 슈퍼히어로와 이 전 세계의 일루미나티야. 이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일루미나티야. 얘네들이 세계를 움직여. 갤럭투스를 만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음. 이 네 명의 말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그래? 러시아가 이 60년대 냉전에 러시아가 어떻게 참여를 해주고 있냔 말이야. 나도 이 828 세계관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어. 어떻게 되어야 이렇게 되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닥터둠이 렉스 루터처럼 보여. 혁명가야. 라트베리아는 참석하지 않았지, 퓨처 파운데이션에. 저도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영화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왜 이 트롤리 문제를 얘기했냐면 이 영화가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짚고 넘어 들어간다. 뭐 정치적인 갈등, 뭐 어떤 진짜 실제적인 토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반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인비저블 우먼 수가 나와서 내 새끼 내가 키웁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뭐 이러고만 있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 그래요. 야 이거는 조금 웃기긴 하다. 근데 애초에 이 사회를 그렇게 간단하게 뭐 외교도 없고 군대 뭐 핵무기도 안 쓰고 이렇게 할 정도면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를 할 거였으면은 난 차라리 내가 감정이입이 될 거냐. 내가 미스터 판타스틱이었으면은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기를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서 못 준다고 했더니만 지구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난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나도 안 했어. 해.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응,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했더니만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탄핵감이야, 탄핵감이야, 어, 탄핵감. 정말 나 실명은 못 말하겠지만 그 사람 정도야. 말하는 수준이. 아니, 왜 실명을 말 못해요? 아, 여긴 여의도 플래닛이 아니니까. 여기는 피하자고. 우리 여기 넘어왔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거였으면은, 그런 화두를 가져온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 음. 화두를 가져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크나이트 리턴즈처럼 패널이 막 나와서 의견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라도 좀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가볍지 않은데? 뭐가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을 줘야지. 수가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운님 죄송합니다. 제가 딱 든 게 그거예요. 아, 그럼, 저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아,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프랭클린이 지구를 구하는구나. 난 그 생각을 했어. 왜냐면, 갤럭투스가 실제로 그러잖아. 얘가 정말 강하고, 나의 후계자다. 그러면, 그건 뭐야? 얘가 자기만큼 강하다는 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아, 마지막에 프랭클린이 좀 갤럭투스를 좀 보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그 깊게 안 가고 화기애애하게 가는구나. 영화가 했더니만 그것도 아니야. 인비저블로 뭐 혼자서 막타를 치는 거야. 야, 나는 그래서 아니, 야, 프랭클린 너 뭐하냐? 너가 좀 도와줘야지. 네 엄마를 임마. 네 엄마가 지금 저렇게 힘들게 세상을 구하고 있는데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프랭클린이 구해줘. 프랭클린이 엄마를 도와줘.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개세져가지고 그냥 막 밀려나. 그러면서 거기서 미스터 판타스틱이 막 과학적인 뭔가를 하고, 싱이 막 들이받고, 휴먼 토치가 막 불을 쏴. 그래서 판타스틱4가 하나가 돼가지고 갤럭투스를 보내버려. 그러면 난 이제, 이게 슈퍼맨이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근데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굉장히 아쉬웠다. 아로니아 님이 말한 그런 사실 각성도 되게 뽕이 올 것 같은데, 어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야.
저 프랭클린이 아빠 닮은 거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걸 닮아가지고 모릅니다. 음, 엄마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아, 이거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싸배야 싸배 싸배. 지구 없어지면 다시 부활시키면 어, 돼. 다 죽어도 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만들 건데. 야, 그거 무섭다. 그거면 이제 영화 더 보이 제임스 건 제작한 슈퍼 패러디 영화가 되는 거죠. 야, 그 재밌네. 근데 아무튼 전 그래가지고 뭐 결말부의 평을 미리 말해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 더 빌드업 해야 겠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좀 영화 마지막이 굉장히 아쉬웠고 프랭클린이 너무 아기로 나온 것도 좀 아쉬웠고 차라리 그냥 프랭클린이 한 5, 6살 맞아 정도여가지고 맞아. 서로도 좀 하고 엄마 그냥 내가 죽을게 엄마 나중에 또 아이 낳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뭐 수가 막 오열을 하고 리드가 그러면 안 된다 막 이과적으로 티적으로 막 위로해주고 막 나는 그런 막 가족 간의 다이나믹을 바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인비저블 우먼만 엄청 세게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인비저블 우먼이 솔직히 좀 무서웠어, 이번 영화에서. 이게 그 이전에 제시카 알바가 뭐 더 예뻐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아무도 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왜냐면 제시카 알바는 진짜 미인이잖아요. 아, 최고지. 그럼요. 예. 걔가 진짜 인비저블. 2005년 판포 캐스팅은 깔 게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너무 인비저블 우먼이 무섭게 나왔다. 왜 이렇게 무섭게만 느껴지지? 이게 강하다 뭐 그런 걸 떠나서 나쁘다 사악하다가 아니고 너무 얘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격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거야, 항상. 그래서 뭐 애가 있을 때는 애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보니까 배우분이 이 원작의 인비저블 우먼이 사악하게 세뇌돼가지고 말리스라는 이름으로 악당으로 활동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는 그게 너무 멋있고 좋았대. 그래서 이번에 연기할 때 말리스를 엄청 참고했고 나중에 둠스데이랑 시크릿 워즈라에서도 말리스 같은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아로냐님 말에 좀 공감되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애 엄마를 표현한 건가? 애가 음, 있으면 저렇게 좀 강해진다, 강해질 뭐. 수 있으니까. 음, 음, 뭐, 여러분, 두 분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두 가지 얘기에 저는 좀 반대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에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슈퍼히어로 영화 같지 않았다. 드라마 위주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액션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뽕에 차는, 흔히 얘기하면 뽕이 차는 장면도 없었어요. 근데 또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운이야, 저거 결국 좀 마블 대학에서 온 저과다 저거, 지난번 슈퍼맨 얘기할 때는 뽕이 안 차서 별로라고 하더니, 나 똑같이 전달해줄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발 저리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커버리 겨우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핸덱스님이 아까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거, 제가 그냥, 저는 저만의 가불기가 있어요. 음, 뭐 어때요? 왜 뭐 어때요냐면, 이미 음, 제가 생각에 마블로 입문했던 저로서 생각했을 땐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는데, 뭐든 다 뭐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의의는 그거예요. 물론 슈퍼히어로 장르니까 슈퍼히어로스러운 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다시 마블이라는 컨텐츠를 사랑할 수 있고 캐릭터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만 영화를 만들었다면 일단 음, 저는 그거면 됐다. 거기에서 이 새로운 출발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뽕차는 거 없어서 없는데 뭐 어때? 나는 이미 이 판타스틱 4라는 네 명의 캐릭터 모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뭐 어때요? 하고 제가 그냥 바보같이 헤헤 웃으면서 뭐 어때요? 전 좋은데요?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캐릭터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판타스틱 4라는 이 팀 자체에 굉장히 큰 관심이 생겼어요. 음, 근데 이것도 치사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는 이미 근본이고 이미 어마어마한 심벌이자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슈퍼맨이 뽕도 안 차지 너무
뭐 제 개인의 기준일 수 있지만 부족하지? 슈퍼맨이랑 판타스틱 4랑 놓고 볼 건 아니다. 그리고 망가진 마블이 다시 뭐 저거 나 같은 마블로 뭐 킹반님처럼 시작했던 사람이 다시 좋아할 수 있게 됐다? 뭐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운현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무너져가는 마블당에서라도 자리 한번 차보려고 나 이런 식의 뭐 어때요? 라는 식의 이런 쉴드는 뭐 그러면 다 쉴드 칠 수 있네. 그럼 다 편집, 이거, 사실, 뭐 어때요의 카운터는, 난 별론데요? 뭐 어때? 난 싫어. 별로라고 해! 그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어. 뭐였냐면은 이제 운현님이 우리가 항상 했던 이야기 있잖아. 재밌으면은 용서된다. 그러니까 운현님은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용서된다라고 하면은 아,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어때요라는 생각도 못한. 아니, 근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때요가 나온 거는, 아니, 나도 별로면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재밌었고, 좋았기 때문에 뭐 어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 자체가 바닥에 있다가 내가 매력을 느낄 정도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잠깐만.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근데 미국에서는 판타스틱 4는 슈퍼맨만큼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그렇죠. 다만 그게 있죠.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이 매력이 없으면 문제인데 판타스틱 4 영화에서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온 건 둘 다 똑같지만 판타스틱 4는 어쨌든 그 여러 명이 한 주인공, 가족이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걔네들이 매력 있는 건 전 좋은 시도였다고 보고 다만 글쎄요 나는 그렇게 휴먼 토치가 매력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 미스터 판타스틱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매력적이었던지 않았던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휴먼 터치가 넷 중에 그나마 제일 낫고요. 그리고 음, 음. 운현님은 계속 뭐 슈퍼맨은 슈퍼맨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블이 망했을 때 세 개를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판타스틱4의 위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DC와 마블을 지금은 나누는 게 의미가 없지만 워낙 비슷해졌으니까. 근데 마블스러움을 가장 대표하는 캐릭터는 정말 이 셋이라 봐요, 저는. 판타스틱4, 스파이더맨, 오. 판타스틱 스파이더맨, 4, 엑스맨. 이 아, 셋이에요. 추가적으로 맞아요. 뽑으면은 헐크, 퍼니셔, 고스트라이더 이렇게 6명 정도겠지만 이 셋이 사실상 트리니티예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은 된다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운현님의 표정을 보니까 난 그런 느낌이 들어. 아로니아님이 슈퍼맨 리뷰할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나는 진짜 내가 판타스틱4에 가지는 기대감, 이걸 보면서 얻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게 좀 다른 핀트가 아닌가. 이런 게 그쵸, 좀, 그쵸. 그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그 옛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겼네? 그리고 판타지4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운현님은 이전의 MCU보다만 나으면 되는 거야. 실망스러운 MCU보다만 나으면 오케이를 주는 건데, 그치. 사실 그 포인트인 거지. 예. 저는 지금 아로니아님과 똑같이 판타스틱4 영화라면은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와야 된다. 정말 이거는 슈퍼맨 영화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직 킹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판타스틱 4에 대한 위상을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핸덱스님을 좀만 도와드리자면 말씀하신 세 프랜차이즈가 딱 팔렸던 프랜차이즈예요. 소니가 음, 스파이더맨 가져갔고 폭스가 엑스맨 판타스틱 4 가져갔잖아요. 마블을 이제 구해줬던 당시 그 IP 구매, 그 이유가 있죠. 아무튼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다음 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We will be right back.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히바. 히바!